자, 이 시간에는 기능 버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버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는 이제 여기 이 탭 밑에부터 설명해 드렸는데 위에 보이지 않게 이 메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옆에 있는 그 역으로 된 삼각형을 일일이 다 아는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되는데 뭐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르지 않으면은 아는 이상 몰라요. 이 간편지표 옆에 있는 역삼각형이 제일 많이 이 기능 버튼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 전 왼쪽에 있는 여기 툴바 모음, 그러니까 상병 표시 모양의 툴바 모음을 눌러주시면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 F 복사는 그냥 말 그대로 매달이든지 반복되는 게 있을 때는 전표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 생겨나서 뭐 1월부터 12월까지 같아. 그러면 복사하면 돼요. 한 달씩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은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했어요. 보니까 입력을 그냥 한 개씩 한 경우에는 날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월별로 해가지고 입력했는데 월별로 5월 뭐 해갖고 쭉 입력했는데 사실은 다 넘어갔는데 달을 넘어갈 모르고 입력할 때 보시면 변경해서 내가 여기다가 3월 달 내갖고 쭉 입력했는데 4월 달 지나고 5월 달 지났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월을 바꾼다는 게 미쳐 바꾸지 못하고 그냥 계속 4월 달 5월 달까지 입력했어요. 어떻게 해요? 월 바꾸려면 일일이 하나씩 월을 바꿔줘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해서 월별로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것을 여기 툴바에서 이동을 눌러주시면 3월 1일부터 3월 2, 3월 3일 입력된 것들을 3월 달까지만 쭉 선택해서 4월 1일자로 그냥 4월 달로 쭉 월만 바꿔주면 돼요. 날짜를 쓰지 않으면 그 달로만 변경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잘못 세 개 입력이 잘못됐어. 그러면 여기 이동해가지고 이동해서 월만 입력해 주시면 다음 달로 복사가 이동이 됩니다. 이 복사가 아니라 그대로 옮겨가 월만 이동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선택한 데이터 돼 있는데 방금 전에 선택한 데이터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체크한 경우 거기 체크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체크한 것을 체크한 것만 보고 싶어. 아니면 문제 있는 것들 보려고 쭉 넘기면서 체크했어라고 한다면 체크한 데이터만 볼래, 선택한 데이터만 볼래라고 한다면 선택한 데이터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뭐 작업을 뭐 일괄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는 경우죠. 자, 이스케이프 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전자일괄 변경. 이제 전자로 일괄 변경하는 거예요. 전자를 다른 걸로 변경한다든지 전자일괄 변경하면 선택한 데이터를 보시면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자일괄 변경하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여인 데이터를 부로 그러니까 지금 전자로 되어 있는데 아닌 걸로 하든지 아니면 부인 데이터는 전자가 아닌 데이터는 전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놨어요. 참고로 매출은 뭐 11, 12, 13 과세, 영세, 면세만 변경하고 매입은 51, 51, 53, 53만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불공도 역시 불공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아래 뭐 분계 일괄 변경이 있어. 분계를 내가 지금 뭐 혼합으로 했는데 아니면 혹은 자동으로 불러올 때 예상으로 했는데 아니 나는 혼합을 하고 싶어라고 할지 아니면 추가 분계 아까 말했듯이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을 하고 싶어라 할지 아니면 분계를 아예 없앤다든지 할 때는 일괄 선택을 해서 변경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분계 일괄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품목 일괄 뭐 유형 일괄 변경도 있고 유형 일괄 변경은 지금 과세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 유형 중에 매출만 골라서 매출 중에 뭘로 해서 한다든지 매입이다 매입이면 매입인데 매입 중에 불공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불공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공 사유를 해주면은 매입 세무연서가 불공개되면서 그 사유까지 딱 일괄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품목 일괄 변경은 품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일괄 선택해가지고 내가 쭉 해서 뭐 식대였다 그러면 식대 쭉 선택해가지고 식대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것만 선택해서 품목만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기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의제로 일괄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면세인 매입 면세 이 유형만 선택해 가지고 의제로 일괄 변경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선택한 건은 매입 면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면세가 뭐가 있을까요? 매입 면세 보시면 여기 3월달에 올해 하나라 그러는데 올해를 좀 바꿔가지고 1월부터 뭐 12월까지 선택해서 유형에서 뭐 검색할 때 뭐 면세만 해서 여기 뭐 계정 유형을 면세만 매입인데 면세만 해서 이렇게 조회하면 이렇게 면세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실 때 12월 10일 날 뭐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토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원재료인데 이걸 뭐 의제매입세 공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서 의제매입세 일괄 변경해서 해당 사항에서 의제매입세임 공제율은 100분의 6 법인이니까 100분의 6이겠죠. 개인이면 의제매입세 공제 음식업인 경우에 108분의 8이나 금액이 뭐 2억 원 이하면 109분의 9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경 실행한다고 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여? 다 그냥 표시가 없어진 것 같지만 보시면 여기에 미세하게 표시가 돼요. 여기를 살짝 열어보면은 여기에 여기 보시죠.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하는 것은 이게 분홍색으로 이게 더 벌려드릴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 변경했어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가시면 여기 의제라고 보라색으로 표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보시면서 의제로 일괄 변경한 거예요라고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 돼 있죠. 여기 뭐 해서 이제 다시 제대로 되려면 변경 실행 없으면은 없어졌어요. 지금 의제했던 게 없어졌죠. 여기 없어졌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 일괄 변경하면은 여기 계정 과목은 잘 받으셔야 돼요. 계정 과목 변경되는 것은 잘 받으셔야 돼요. 아까 이 불공제 일괄 변경한 경우에도 이 계정 과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기본 세팅으로 그 경우도 다시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계정 분기하는 거 다시 틀어졌으니까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검색하는 것은 뭐 찾을 때 방금 전에 봤던 검색해서 내가 뭔가를 찾고 싶을 때 자료에서 거래처 코드랄지 뭐 현장 프로젝트 코드랄지 공가 금액이랄지 유형 분기 유형이랄지 이런 거 가지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1년치가 전체를 일일이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대차 차익 검색은 창을 끌 때 분기했는데 분기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으로 검색할 수 있게. 그다음에 메모를 남겨놨으면 여기다 메모를 우클릭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뭐 메모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택 중에 메모가 있잖아요. 참 Shift F12에 메모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12월 23일 날 매출 중에 제목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내역 확인할 것이랄지 제가 나름대로 제품 매출 제품 품목 확인 확인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 내역에서 뭐 품목 오류 그러니까 품목이 오류인 듯 해서 뭐 확인할 것 한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뭐 메모를 남겨놨어요. 그러면 메모 남겨놓으면 이게 빨간색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여기 빨간색 보이죠? 여기 좀 넓혀드릴게요. 이렇게 13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여기는 이제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또 커서를 갖다 대면 메모 품목 오류인 듯 돼 있잖아요. 그럼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만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쭉 검토한 내용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봤듯이 메모 검색만 하면은 메모 검색할 내용 중에서 품목 관련된 게 있었는데 하면서 그거 찾을 때 품목 그래서 검색 실험하면 이 제가 메모해놨던 게 뜨는 거죠. 품목에 관련된 메모. 그러니까 메모를 활용하시면 뭔가를 검색할 때 되게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메모를 이제 없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모를 이제 지우시면 상관없겠고, 그래서 메모에서 이제 뭐 삭제하면 삭제됩니다. 이렇게 삭제해서 확인하시면 일 자체를 했으면 이제 깔끔하게 메모가 삭제되어 나가니까, 혹은 이제 나만 보려고 해놓은 건데 다른 사람 보면 부끄러운 메모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복수거래를 할지 복수거래는 여기 한 품목이 이제 품목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복수거래를 눌러서 복수거래 눌러주시면 품목을 이게 여러 가지 아래 하단부에 뭐 누를 수가 있어요. 뭐 품목에서 뭐 원재료 뭐 제품 1 뭐 제품별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제품 1은 몇 개 매출했고 뭐 수량이 뭐 단가가 수량 10개에 단가가는 5천 원이었다. 5만 원이었다. 그리고 뭐 제품 2는 수량은 뭐 100개에 단가는 3천 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복수 거래를 입력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니까 복수 거래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복수 거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바꿔놨는데 바꾼 거 아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임으로 입력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뭐 과거 데이터 보기에서 과거 데이터 내역은 여기는 뭐 내역이 없으니까 없는 거고 과거 데이터 내역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간편 집계로 해서 여기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대해서 집계해서 매출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고 그래서 12월까지 거 혹은 분기별로 분기 합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간편하게 집계해서 출력할 수 있고 합계표 총괄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집계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내역을 다 거의 대부분 반영해 놨기 때문에 되게 메뉴가 많아요. 그리고 뭐 예정 누락본이 있으면 예정 누락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번표 입력이 7월 9일 건데 7월 16일 건데 원재료를 누락했다. 이 누락해서 2기 확정 때 신고했다고 한다면 여기 예정 누락본을 해가지고 내가 확정 개시일인 2021년도 4월 달로 뭐 이게 10월 달에 하고 싶어. 라고 이때 누락됐으니까 라고 한다면 확인 누르면 얘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하늘색 표시되죠. 이렇게 아니 여기 자 여기가 자, 이 표시가 사이가 부러지면서 색깔이 나타나는데 얘는 보면은 예정 누락돼서 이 일기 예정 때 신고된 게 아니라 일기 확정 때 신고됐어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기 확정 때 신고된 거 내역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고 사라져 버렸네. 예.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예정 누락분 뭐 아니다라고 한다면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고 없으면 돼요. 다시 잘못했는데 어머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다른 걸 근데 뭐 잘못 되돌릴 수 없어요 하면 삭제시키면 돼요. 삭제시키면은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럼 어음책 등록은 어음으로 받고 한 경우 어음책 등록하시면 되고 아까 예정 누락분 받고 일일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일 자금은 이 날짜에 이제 일일 자금 현황이 쭉 나와요. 당일에 증가하고 감소한 내역. 그러니까 일개표를 작성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사무실이라기보다는 이런 일개표는 각자 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겠죠. 작성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메뉴 중에 메뉴가 되게 많아서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 계정별로 조회하고 싶을 때 계정 조회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여기를 이제 내가 현재 라인을 그러니까 매출 우리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했다라고 내가 사원 입장에 내가 발행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선택해 주시면 이게 신고서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메뉴 중에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에 있으면은 수정세금계산서로 해서 사유랑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메뉴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메모는 아까 하셨고 등록전 매입이다라고 한다면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은 표시가 이렇게 노란 누리끼리한 색깔로 돼야 되죠. 이걸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 발행한 거고 다시 등록전 매입세액에 뭐 취소하고 싶으면은 뭐 다시 되돌리면 되겠죠. 되돌리는 건 없네요. 다시 입력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탭화면 설정은 아까 봤듯이 탭화면 설정하는 거 여기 있는 거와 똑같아요. 중간에 여기 탭에 여기 있는 것들 탭화면 설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품목 등록이랄지 인감 등록은 이 우리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인감을 등록해 두면은 발행하는 종이 세금계산서에 인감이 출력돼서 나와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이 인감은 이거 직접 이제 그 이 스캔한 인감이고 만들려면은 회사 등록상에서 인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짜로 만들어지는 건데 회사 등록상에 보시면 기본사항, 추가사항 외에 회사 도장이 있는데 회사 도장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자동 생성 도장이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등록할 수도 있고 뭐 얘를 이렇게 등록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사자 등록 인감을 그림 파일을 해가지고 여기다 등록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회사 도장을 뭐 1, 2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메뉴 있는 거라서 설명해드렸어요. 등록해 놓으면 인감 이미 찾기 하면은 뭐 됐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인감 이렇게 방금 전에 등록한 내역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형광펜 토글인데 뭐 형광펜 이게 표시돼도 형광펜 이렇게 됩니다. 뭐 물론 이 우클릭에서도 여기 화면에다가 우클릭하면은 형광펜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광펜도 색깔을 세 가지 색깔로 노란색, 뭐 초록색, 뭐 분홍색으로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형광색 했던 거 취소되는 거 그런 거 있죠. 나중에 형광색 표시한 것만 다시 모아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가산세 입력하는 경우에 가산세 입력이 있고 의제 재활용, 그래서 의제 재활용인 경우에 이건 이제 면세에 관련해서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외화 입력,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입력,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고 업무용 차량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차량 유지비랄지, 뭐 보험료랄지, 뭐 이런 것들은 업무용 차량 관련 분기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입 납부 유예분 해당해야 되는 것도 입력할 수 있고 코드 변환해서 나 거래처 코드를 여기가 잘못했는데 이 거래처 코드를 다른 걸 바꾸고 싶어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거래처 코드를 이제 잘못 입력한 경우에 바꿔주시면 되고 꼭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기타 데이터 연동 기타에 가시면 세 번째 기타 분석 관리에 가시면 여기 기타 코드 변환이 있어요. 이 기타 코드 변환에서 여기서 화면 안쪽으로 여기서도 뭐 거래처 이름이랑 계정 과목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만큼 여기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죠. 이것들이 제 책에는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놨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호기심 날 때마다 한 번씩 봐보세요. 그다음에 뭐 삭제한 데이터 볼 수 있고 삭제한 데이터는 내가 삭제한 데이터가 뭐 있었는지 보고 이거 아까 제가 대진기획 삭제한 거 있었죠. 그 복구하려면 이거 체크하고 데이터 복구하면은 복구가 됩니다. 9월 29일자에서 9월 29일자에 9월 29 변경을 해서 9월 29일로 가면은 복구돼 있어요. 대진기획 이게. 그래서 제가 방금 삭제했다고 한 거 다시 복구돼서 나오는 거니까 삭제해도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복원시키면 됩니다. 다시 자세히만. 자, 그다음에 뭐 정기분 전표도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정기분 전표 내역에서 정기분 9월 29일에는 뭐가 있었는지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걸 이제 변경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돼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정기분 전표를 줘야 하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정기분 전표를 보면은 이렇게 정기분 전표 입력이 안 돼 있으니 못 보는데 정기분 전표 입력 내역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있는 정기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정기 연도에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정기분 전표를 봅니까? 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상단에 있는 정기 전표를 보시면 그냥 조회만 할 수 있지 뭔가를 못 해요. 상단에 비교할 것 정도밖에 안 되지. 하지만 여기 있는 정기분 전표를 선택하시면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역을. 지난번에 우리가 어려운 분계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지? 하고 할 때 참고해서 복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같은 내역이 똑같은 데 있다라고 한다면 복사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단 전표 고정은 뭐 전표가 하단 고정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뭐 한길 TIS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 전자생명연설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저 발행하면은 발행할 수 있으니까 편리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사용료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법이 보기가 있는데 전자생명연설 발행 방법에서 상단에 여기 사용법 보기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스트빌에 가입된, 그러니까 베스트빌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전자생명연설을 발행하는 거니까 베스트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리고 전송 성공하면 국세청에 이 전자생명연설가 발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된 것을 취소할 수도 있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발행할 때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전편 입력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죠.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은 이용료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홈택스에다가 직접 입력하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를 그 ASP 사업자를 통해서 하면은 그 이용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리고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호기심 나는 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개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